중원 고구려비 앞 을지문덕이 멈춰섰다. 차갑던 돌 표면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다. 비문에 새겨진 글귀 하나하나가 붉게 달아오르더니 순식간에 황금빛 불꽃으로 타올랐다. 열기가 공기를 찢으며 뿜어져 나왔다. 글자는 더 이상 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불길이었다. 황금빛 화염이 비문을 타고 흘러내려 발밑에 땅을 태웠다. 빛은 사르아강을 건너 태행산맥을 넘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다. 어둠이 걷히고 지도 위에 모든 경계선이 불타오르는 듯했다. 이 빛은 전쟁의 신호였다. 멸망과 부흥이 교차할 운명의 예고였다. 을지문덕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타오르는 글귀를 응시하며 다가올 파국을 기다렸다. 주변 공기가 무거워졌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깊어졌다. 역사를 목격하는 자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이가 맞물리며 대륙을 갈라놓을 준비를 마쳤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을지문덕의 눈동자 속에서 검은 날개 그림자가 일렁였다. 그의 시선이 지면을 박차고 솟구쳤다. 삼조고의 눈이 되어 사르아 상공을 굽어보았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대지는 거대한 짐승의 등허리처럼 꿈틀거렸다. 태행산맥의 험준한 능선이 칼날처럼 솟아올라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아래로 굽이치는 사르아 강물은 마치 핏줄처럼 대지를 휘감았다. 강줄기를 따라 흩어진 작은 마을들은 개미떼처럼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을지문덕은 공중에서 지형의 틈새를 훑었다. 적이 지나갈 길목, 물길이 막히는 병목 지점, 그리고 군대가 매복할 수 있는 좁은 협곡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대지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다가올 운명의 무게는 이미 산맥을 짓누르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의 귓가를 때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이 멈춘 곳마다 흙먼지가 일었다. 지형은 적을 삼킬 준비를 마쳤고 강물은 붉게 물들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그 광활한 전장을 머릿속에 새겼다. 이제 땅은 그가 설계한 거대한 함정으로 변할 것이다. 삼조고가 날개를 펼치자 대륙의 운명이 그 날개 아래 그림자로 드리워졌다. 지평선 끝에서부터 낮게 깔린 진동이 대지를 울렸다. 을지문덕의 시선이 닿은 화북 평원, 그곳에 검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수양제의 113만 대군이었다. 끝을 알 수 없는 행렬이 평원을 가득 채우며 밀려왔다. 발걸음마다 흙먼지가 구름처럼 솟아올라 태양을 가렸다. 수만 개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 같았다. 평원은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뒤덮였다. 풀 한 폭이, 돌 하나가 그들의 발밑에서 지식여졌다. 강물조차 그들의 행군을 막지 못했다. 군사들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대륙의 모든 길을 잠식했다. 멈추지 않는 흐름이었다. 숲은 그들의 그림자 아래 숨을 죽였고 새들은 날개를 접고 도망쳤다. 압도적인 수적 우위가 주는 무게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들어오는 것은 흙먼지와 쇠붙이의 비릿한 냄새뿐이었다. 을지문덕은 그 검은 파도가 뿜어내는 위압감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대륙의 절반이 그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었다. 절망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대지를 삼키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태행산맥의 험준한 암벽을 손끝으로 짚었다. 거친 바위의 질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수나라 대군이 쏟아져 들어올 길목은 좁고 가팔랐다. 그는 산맥의 굴곡을 따라 적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113만 명의 군사가 먹고 마실 식량은 반드시 이 좁은 협곡을 통과해야만 했다. 을지문덕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지형의 병목 지점을 응시했다. 적의 거대한 행렬이 길게 늘어질수록 보급선은 취약해진다. 그는 산등성이를 따라 흩어진 돌무더기와 깎아지른 절벽을 살폈다. 적의 발을 묶고 보급로를 끊어낼 수 있는 최적의 지점들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산맥의 높낮이가 적의 속도를 결정하고 계곡의 깊이가 적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을지문덕은 지형의 틈새를 파고들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바위 틈에 맺힌 이슬을 닦아내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대륙을 뒤덮은 검은 파도도 결국은 좁은 길을 지나야 한다. 그곳이 바로 적이 무너질 자리였다. 을지문덕의 시선이 산맥의 끝자락, 적의 보급로가 끊어질 지점에 고정되었다. 을지문덕은 태행산맥의 험한 능선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수나라 진영의 불빛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발을 옮겼다. 텐트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횃불이 타오르는 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낮게 엎드렸다. 흙바닥에 무릎을 대고 숨을 죽였다. 경비병들이 창을 세운 채 지나가는 틈을 타 그는 텐트의 그늘진 틈새를 파고들었다. 진영 내부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수만 개의 텐트가 겹겹이 쌓인 미로 같은 길을 그는 오직 감각만으로 헤쳐나갔다. 발밑에 마른 풀이 밟히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발끝에 실었다. 마침내 그는 적진의 심장부 우중문의 막사 근처에 멈춰섰다. 수많은 적군이 오가는 길목 한가운데 그는 그림자처럼 굳게 서 있었다. 주변을 가득 채운 적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이 사방을 울렸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을지문덕의 시선이 적장의 막사를 향해 고정되었다. 이제 거대한 함정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막사 안에서 굵직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우중문이 술잔을 탁자에 내리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진영 전체를 흔들듯 거칠고 오만했다. 을지문덕은 막사 입구에 휘장을 걷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횃불의 불꽃이 일렁이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우중문은 낯선 침입자를 발견하고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턱을 괴고 앉아 을지문덕을 훑어보며 조롱 섞인 말을 뱉었다. 을지문덕은 대꾸 대신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종이는 팽팽하게 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붓끝으로 눌러쓴 5줄의 시가 선명했다. 그는 우중문의 발치에 종이를 던졌다. 종이가 공중을 가르며 바닥에 떨어졌다. 우중문은 그것을 줍지 않은 채 을지문덕을 향해 턱짓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을지문덕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적장을 내려다보았다. 막사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중문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을지문덕은 뒤로 돌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막사를 나서며 입가에 희미한 곡선을 그렸다. 이제 곧 이 오만한 웃음은 비명으로 바뀔 것이다. 우중문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거칠게 낚아챘다. 그는 종이에 적힌 글귀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글자 하나하나를 지씹듯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빛에는 오직 승리에 대한 확신뿐이었다. 그는 종이를 구겨 탁자 위에 던져버렸다. 막사 밖으로 나온 우중문이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수나라 장수들이 그의 명령을 기다리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함정의 냄새는 짙었으나 그들은 오직 눈앞의 공적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진영 곳곳에서 군마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병사들은 창을 닦고 갑옷의 끈을 조이며 사르하 강변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우중문은 을지문덕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그는 군사들에게 즉각적인 진격을 명했다. 30만 대군의 발소리가 땅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통로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수나라의 깃발이 바람에 거세게 휘날렸다. 우중문의 오만한 자신감은 진영 전체를 덮쳤다. 을지문덕이 남긴 시는 이제 그들의 무덤을 파는 설계도가 되었다. 우중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지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30만 별동대가 일제히 움직였다. 수만 개의 발굽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평원을 뒤덮었다. 수평선 끝까지 이어진 군세는 검은 파도처럼 물결쳤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지면을 타고 깊숙이 울렸다. 수나라의 깃발들이 숲을 이루듯 빽빽하게 솟아올라 바람을 갈랐다. 군마들은 콧김을 뿜으며 거칠게 달렸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대기를 채웠다.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사르하 강변을 향해 맹렬하게 속도를 높였다. 좁은 길목마다 병사들이 밀려들며 병목 현상을 일으켰지만 멈추는 자는 없었다. 오직 앞을 향한 맹목적인 질주뿐이었다. 진격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대기의 밀도는 더욱 팽팽해졌다.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산맥의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쳤다. 그들의 등 뒤로 흙먼지가 거대한 장막처럼 피어올랐다. 사르하 강변이 가까워질수록 군세의 움직임은 더욱 거칠어졌다. 적의 거대한 파도가 목표를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함정의 입구는 이제 그들의 거대한 발걸음 아래 완전히 묻혔다. 을지문덕의 부대는 강변을 따라 서서히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적과 마주칠 때마다 무기를 떨어뜨리고 숲속으로 흩어졌다. 우중문의 선봉대는 이를 승리의 징조로 받아들였다. 첫 번째 교전에서 을지문덕은 깃발을 버리고 산등성이를 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교전에서도 고구려군은 허술한 방어선을 드러내며 도망쳤다. 수나라 병사들은 고삐를 당기며 소리 높여 환호했다. 을지문덕은 적의 눈앞에서 일부러 진영을 무너뜨렸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고구려군은 뜻지대로 유인당하는 척하며 좁은 길목을 내주었다. 적의 장수들은 승리에 취해 대열을 정비하지도 않은 채 맹렬히 추격했다.
6번째, 을지문덕은 강가에서 다시 한번 거짓 패배를 연출했다. 병사들은 흩어지는 척하며 적을 강상류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였다. 7번째, 을지문덕은 마지막으로 적의 정면을 들이받는 시병을 하다가 미련 없이 말머리를 돌렸다. 적의 추격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관성이 되었다. 그들은 을지문덕이 파놓은 덫의 중심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고구려군의 의도된 패배는 적의 오만을 극치로 끌어올렸다. 사르하 강변의 좁은 골짜기, 적의 30만 대군은 이제 스스로 짠 그물 속에 완전히 갇혔다. 수나라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병사들은 고구려군이 버리고 간 물건들을 챙기며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따르던 보급부대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좁은 산길을 통과하는 동안 군량 수레는 험한 지형에 걸려 멈춰섰고 뒤따르던 마차들은 진흙탕에 빠져 바퀴가 부러졌다. 연락병들은 산맥에 굽이진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흩어졌다. 우중문은 앞서 나가는 선봉대를 독촉할 뿐 뒤처진 보급부대의 상황을 살피지 않았다. 군사들은 허리춤에 찬 빈 물통을 흔들며 강물을 찾았지만 주위에는 메마른 바위와 빽빽한 숲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본대와 단절된 채 좁고 깊은 함정의 중심부로 발을 들였다. 사방은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였고 퇴로를 알리는 깃발은 보이지 않았다. 병사들의 발걸음은 승리의 환호 대신 거친 숨소리로 채워졌다. 을지문덕이 설계한 덫의 아귀가 서서히 닫히고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쫓아 달렸으나 사실은 파멸의 중심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사르하 강가에 다다르자 수나라군의 행렬이 멈췄다. 앞서가던 선봉대가 말 고삐를 당기며 멈춰서자 뒤따르던 대열이 도미노처럼 엉켰다. 병사들은 말에서 내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며칠째 굶주린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강물에 다가가려 했지만 진흙탕에 발이 빠져 그대로 고꾸라졌다. 물통을 뒤집어 봐도 남은 것은 먼지뿐이었다. 병사들은 창을 지팡이 삼아 몸을 지탱했다. 군사들의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눈꺼풀은 피로에 짓눌려 반쯤 감겼다. 우중문은 말 위에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병사들의 거친 헐떡임 뿐이었다. 고요가 강변을 지배했다. 말들은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뒷걸음질 쳤다. 병사들은 더 이상 나아갈 힘조차 잃은 채 강가에 흩어진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무거운 철제 무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들은 승리를 향한 갈망 대신 당장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을 향해 짐승처럼 웅크렸다. 대열은 완전히 무너졌고 군기는 진흙 속에 처박혔다. 사르하 강변의 정적은 이제 폭풍 전야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을지문덕은 강 상류의 가파른 절벽 위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신호용 깃발을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강 상류를 막아선 거대한 둑은 흙과 돌로 다져져 있었으나 며칠간 내린 비로 인해 틈새마다 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둑의 가장 약한 지점을 응시하며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처럼 긴장된 상태로 신호를 기다렸다. 주변의 숲은 새 한 마리 울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던 수나라 병사들의 신음소리조차 이 정적 속에 파묻혔다. 을지문덕은 숨을 죽이고 둑의 균열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흙덩이가 하나둘씩 물살을 따라 굴러떨어졌다. 공기 중에는 젖은 흙냄새와 곧 닥칠 파괴의 기운이 섞여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둑을 지탱하는 마지막 지지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을지문덕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적들이 사르하 강변의 덧단에서 완전히 멈춰서기를 기다렸다. 수나라 병사들은 강을 건너려 발을 내디뎠으나 깎아지른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뒤를 돌아보아도 좁은 협곡은 이미 흙더미로 막혀 있었다. 병사들은 절벽을 기어오르려 손톱을 세웠지만 젖은 바위는 손을 댈 때마다 부스러져 내렸다. 우중문은 말에서 내려 절벽을 두드리며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군사들은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암벽 사이에서 쥐처럼 갇혔다. 누군가 좁은 틈새를 찾아 달려갔지만 그곳은 더 깊은 수렁이었다. 병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짓밟으며 위로 올라가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져 진흙탕 속으로 다시 처박혔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다. 병사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주변을 훑었지만 어디에도 출구는 없었다. 그들은 좁은 강변에 빽빽하게 밀집되어 서로의 거친 숨소리에 짓눌렸다.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좁은 틈으로 보이는 것은 무심한 구름뿐이었다. 이제 그들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강 상류의 둑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둑을 이루던 돌무더기 사이로 흙탕물이 쉼없이 뿜어져 나왔다.
고구려 병사들은 두 개 하단부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통나무 지지대를 도끼로 찍어내며 붕괴를 유도했다.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꺾였고 둑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둑 너머에 갇혀있던 거대한 수압이 흙벽을 밀어붙였다. 둑의 표면은 불룩하게 솟아올랐고 틈새마다 쏟아지는 물줄기는 점점 굵어졌다. 병사들은 둑의 붕괴를 막고 있던 마지막 새끼를 뽑아내기 위해 밧줄을 팽팽하게 당겼다. 둑의 균열은 이제 뱀처럼 굽이치며 둑 전체를 가로질렀다. 둑 아래쪽의 지반이 물기를 머금고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강물은 둑의 턱 밑까지 차올라 찰랑거렸다. 병사들은 둑을 파괴할 준비를 마치고 둑의 붕괴가 시작될 지점을 향해 도끼를 겨누었다. 을지문덕의 시선은 둑의 가장 약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강물은 이제 둑을 넘어 쏟아지기 직전에 위태로운 상태로 출렁거렸다. 을지문덕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끝이 허공을 가리키자 둑 위에서 대기하던 병사들이 일제히 땡기를 향해 도끼를 내리꽂았다. 둔탁한 타격음이 계곡을 울렸다. 병사들은 밧줄을 온몸에 무게를 실어 잡아당겼다. 둑을 지탱하던 마지막 지지대가 굉음을 내며 부러졌다. 흙벽이 버티지 못하고 안쪽으로 푹 꺼져 내렸다. 을지문덕이 주먹을 쥐며 아래로 강하게 내리찍었다. 그 신호와 동시에 병사들은 둑의 하단부를 지탱하던 마지막 돌덩이들을 걷어찼다. 둑의 중심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억눌려 있던 거대한 수압이 둑의 파편을 뚫고 솟구쳤다. 흙더미가 쏟아지며 강물과 뒤섞였다. 둑은 더 이상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둑이 무너지는 소리는 마치 지각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으로 변했다. 을지문덕은 무너지는 둑을 보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무너진 둑의 틈새로 쏟아져 나온 물줄기가 강바닥의 바위를 들이받으며 둔탁한 진동을 일으켰다. 강물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소용돌이치며 제 몸집을 불려나갔다. 둑의 잔해들이 물살에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이 계곡 전체를 메웠다. 강물은 이제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거대한 벽을 이루며 하류를 향해 굽이쳤다. 강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낮은 저음이 울려 퍼졌다. 지면이 미세하게 떨리며 주변의 돌들이 제자리를 잃고 굴러떨어졌다. 강물은 두 개의 붕괴 지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물살이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발생하는 기괴한 마찰음이 공기를 찢었다. 두 개 상류는 이제 거대한 물의 감옥이 되어 팽팽하게 긴장했다. 물의 압력은 한계치를 넘어섰고 두 개 나머지 구간들마저 비명을 지르듯 뒤틀렸다. 강물은 붉은 흙을 머금고 탁하게 변하며 소용돌이의 크기를 키웠다.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추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폭발 직전의 정적이 강변을 지배했다. 두 개 붕괴가 만들어낸 거대한 물의 장벽은 이제 쏟아져 내리기 직전의 찰나에 멈춰섰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압도적인 정적 속에서 사르하 강은 멸망의 굉음을 토해내기 위해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강 상류에서 시작된 그 묵직한 진동이 드디어 사르하 강변의 진영에 닿았다. 바람을 타고 내려온 것은 물소리가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뼈를 갈아내는 듯한 기괴한 저음이 공기를 찢으며 병사들의 발밑을 파고들었다. 행군하던 수나라 병사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췄다. 손에 쥐고 있던 방패와 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들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렸다. 누군가가 들고 있던 물동이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깨진 토기 조각 사이로 물이 흘러나갔지만 아무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모든 병사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쫓듯 허공에 고정되었다. 베테랑 병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엇인가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젊은 병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았다. 그의 눈동자는 극도로 확장되어 하늘의 한 점을 응시했다. 그 순간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강변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강 상류를 가로막던 거대한 흙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났다. 두 개 표면을 덮고 있던 단단한 흙덩이가 툭 소리를 내며 강물 속으로 떨어져 나갔다. 그 작은 틈새로 물줄기가 실타래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두 개 중심부에서 시작된 균열은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흙벽은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듯 뒤틀렸다. 두 개 상단부가 먼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거대한 흙더미가 강물과 함께 섞이며 두 개 형체를 무너뜨렸다. 이제 둑은 더 이상 벽이 아니었다. 거대한 틈이 벌어지며 두 개 절반이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함몰되었다. 붕괴 지점에서 솟구친 흙먼지가 하늘을 가릴 듯 피어올랐다. 두 개 잔해들이 물살에 휩쓸려 소용돌이치며 하류를 향해 돌진했다.
둑이 무너져 내린 자리로 수만 톤의 강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강물은 둑의 파편을 집어삼키며 거대한 파도의 벽을 형성했다. 흙벽의 붕괴는 멈추지 않았다. 나머지 구간마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며 강물은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둑의 붕괴가 만들어낸 거대한 물의 장벽이 사르하 강을 완전히 덮쳤다. 파멸의 물줄기는 이제 강줄기를 따라 맹렬한 속도로 하류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강변의 평원은 순식간에 끈적한 진흙지옥으로 변했다. 퇴로를 찾아 뒤돌아선 병사들의 발이 진흙 속으로 깊숙이 박혔다. 한 걸음을 떼려 할 때마다 흙탕물은 발목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병사들은 창을 지팡이 삼아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진흙은 그들의 무게를 집어삼키며 더욱 단단히 굳어갔다. 말들은 뒷다리가 돕에 빠진 채 비명을 지르며 앞발을 허공에 휘저었다. 병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려 했지만 그럴수록 진흙은 그들을 더 깊은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은 채 손으로 흙을 파헤쳤으나 손톱 밑까지 들어찬 진흙은 그들의 탈출 의지를 꺾어 놓았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셨다. 턱은 딱딱하게 굳었고 눈꺼풀은 공포로 인해 파르르 떨렸다.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려 해도 목구멍까지 차오른 흙먼지와 공포가 소리를 가로막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발을 뺄수록 몸은 더 깊이 잠겼다. 참이 된 땅 위에 굳어버린 수만 개의 얼굴에는 피할 수 없는 파멸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했고 거친 숨소리마저 진흙의 무게에 눌려 잦아들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은 이제 무력한 경직으로 바뀌었다.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온 거대한 물줄기가 강 하류의 좁은 병목 구간에 부딪혔다. 물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좁은 협곡 사이에서 소용돌이치며 층층이 쌓여갔다. 수면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등처럼 위로 솟구치며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강바닥의 자갈들이 물살에 밀려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마찰음을 냈다. 공기 중에는 습기가 가득 차올랐고 둑을 넘어온 물의 압력은 주변의 바위들을 뒤흔들었다. 물의 장벽은 이제 투명함을 잃고 흙과 바위 파편을 머금은 채 검게 변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한 감깃교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며 물살 위로 떠올랐다. 물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다음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다. 수면 위로 솟구치는 거품들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격렬하게 터져나갔다. 강줄기 전체가 거대한 압력소처럼 진동했다. 진흙탕에 갇힌 병사들 위로 드리워진 물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고 거대해졌다. 이제 강물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류를 향해 비스듬히 기울어졌다. 그 팽팽한 긴장감은 마치 활시위를 끝까지 당긴 듯한 상태였다. 물의 장벽이 쏟아지기 직전 사르하 강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바람조차 멈춘 강변에서 오직 물이 짓누르는 압력만이 대지를 뒤흔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했다. 마침내 둑의 중심부가 비명을 지르며 쪼개졌다. 억눌려 있던 수억 톤의 물이 단 한 점의 틈새로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굉음은 대지를 뒤흔들었고 강바닥의 바위들이 굴러가는 소리가 지진처럼 울려 퍼졌다. 거대한 물벽은 하얀 거품을 물고 순식간에 하류를 덮쳤다. 진흙에 박혀있던 수나라 군사들은 고개를 들기도 전에 닥쳐온 파도와 마주했다. 물살은 흙과 바위를 휩쓸며 거대한 흉기가 되어 병사들의 대열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말들은 다리가 꺾인 채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병사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물살 아래로 처박혔다. 수면 위로 솟구친 물기둥은 하늘을 가렸고 그 아래로 휩쓸려가는 군기들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물살은 좁은 협곡을 따라 가속하며 더 거세게 몰아쳤다. 강변의 지형이 물의 힘에 의해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바위가 부서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 물 위를 떠다녔다. 병사들은 서로를 붙잡으려 했지만 물의 압력은 그들의 손을 떼어놓고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강 전체가 거대한 세탁기처럼 소용돌이치며 모든 것을 삼켰다. 비명소리는 물이 내뿜는 굉음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자연의 분노는 자비 없이 대지를 휩쓸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물의 포효뿐이었다. 투명했던 사르하 강물은 순식간에 탁한 붉은 빛으로 뒤바뀌었다. 상류에서 밀려 내려온 물살이 강바닥의 진흙과 뒤섞이며 짙은 선혈의 색을 띠기 시작했다. 강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파편들을 머금은 거대한 핏줄기가 되어 협곡을 타고 흘러내렸다. 물 표면 위로는 부러진 무기와 찢겨진 깃발들이 붉은 거품과 함께 엉켜 떠다녔다. 강가에 닿은 물결은 바위를 붉게 물들이며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공기 중에는 비릿한 철 냄새가 진동했고 강물은 소용돌이칠 때마다 붉은 물보라를 사방으로 흩뿌렸다.
붉은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대지 자체가 피를 토해낸 듯 기괴한 풍경을 연출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하류를 향해 굽이치며 붉은 띠를 길게 늘어뜨렸다. 물살에 휩쓸린 것들이 강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가 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물은 점점 더 짙은 암적색으로 변해가며 보는 이의 시야를 붉게 잠식했다. 붉은 강물이 흐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죽음의 행렬이었다. 강물은 둑을 넘쳐 주변의 뇌지대까지 붉은 웅덩이로 만들었다. 공포는 강물의 색과 함께 번져나갔고 사르아강은 이제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경계선이 되었다. 붉은 물결은 쉼없이 흐르며 대지를 붉게 적셨다. 30만 대군의 대열은 이제 거대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났다. 수천 명의 병사가 한꺼번에 물살에 휩쓸려 강바닥으로 처박혔다. 인간의 근육과 뼈는 쏟아지는 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꺾였다. 물살은 병사들을 겹겹이 쌓아올리며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었다가 다시 흩뿌렸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딛고 물 위로 올라오려 발버둥 쳤지만 물살은 그들의 손을 짓밟고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30만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그저 떠내려가는 부유물에 불과했다. 강물은 병사들의 몸을 지식이며 하류로 쉼없이 내달렸다. 물살이 잦아든 자리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깃발도 무기도 그토록 오만했던 군대의 흔적조차 물거품과 함께 사라졌다. 인간이 쌓아올린 위험은 단 몇 분 만에 강물의 소용돌이 속에서 형체 없이 녹아내렸다. 거대한 파도는 멈추지 않고 평원을 휩쓸며 군대의 마지막 잔상까지 지워버렸다. 강물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안에는 30만 명의 무게가 짓눌려 있었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찰나의 먼지처럼 흩어졌다. 이제 강물 위에는 오직 차가운 물결만이 무심하게 흐를 뿐이다. 거대한 물소리 사이를 뚫고 날카로운 비명들이 솟구쳤다. 물속에 잠긴 수천 개의 목구멍이 동시에 터트린 단말만은 강물의 굉음을 뚫고 강변 전체를 뒤흔들었다. 비명은 짧고 굵게 이어지다. 물살에 꺾이고 다시 다른 곳에서 더 높게 솟아올랐다. 그것은 공포가 극에 달한 자들이 내뱉는 마지막 호흡이었다. 물살은 비명 소리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소리는 물거품보다 더 끈질기게 수면 위로 튀어올랐다.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은 강물의 둔탁한 진동과 섞이며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이들의 손톱이 바위를 긁는 소리, 물을 들이마시며 꺽꺽대는 소리가 비명과 엉켰다. 비명은 한순간에 잦아들었다가 다시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쏟아졌다. 강물은 그 모든 비명을 덮어버리려는 듯 더욱 거세게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물살이 빨라질수록 비명은 더욱 선명해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쏟아내는 생명의 마지막 저항은 강물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비명은 강물에 섞여 하류로 흘러갔고 강변의 공기는 비명으로 가득 찼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강물이 휩쓸고 지나가는 곳마다 인간의 마지막 비명이 메아리처럼 남았다. 비명은 강물의 굉음보다 더 깊고 강렬하게 대지를 울렸다. 광란의 물살이 휩쓸고 지나간 강가,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벼랑 끝에 손가락 하나가 걸려있다. 진흙을 파고든 손톱은 핏물로 얼룩져 있다. 거친 숨소리가 물소리를 뚫고 나온다. 한 병사가 간신히 상체를 일으킨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강물을 응시한다. 방금 전까지 곁에 있던 동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흙을 움켜쥐고 몸을 끌어올리려 하지만 다리는 물살에 휩쓸려 이미 감각을 잃었다. 그는 꺽꺽거리며 폐 속의 물을 토해낸다. 생존의 기적은 그에게 구원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이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다. 강물은 붉게 물든 채 무심하게 흐르고 물가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엉킨 잔해들만이 널브러져 있다. 그는 다시 한번 물속을 내려다본다. 그곳에는 수만 명의 동료들이 겹겹이 쌓인 채 엉켜있다. 그는 젖은 바닥에 얼굴을 받고 몸을 웅크린다. 살아남은 자의 손은 죽은 자들의 틈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생명의 증거이자 참혹한 목격자이다. 폭풍 같던 물살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강바닥을 뒤덮었던 거대한 소용돌이가 멈추자 그 자리에는 기괴한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강물은 이제 붉은 핏빛을 띤 채 느릿하게 흐를 뿐이다. 둑이 터진 상류에서 밀려 내려온 토사와 바위들이 강변을 가득 메웠다. 그 진흙더미 위로 수만 명의 군사들이 엉킨 채 널브러져 있다. 물살에 휩쓸려온 온갖 잔해들이 시신들 사이사이에 박혀있다. 부러진 창대와 찢어진 깃발들이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채 흉물스럽게 솟아있다. 침묵은 비명보다 더 무겁게 대지를 짓누른다. 바람조차 불지 않는 강변에는 썩은 물냄새와 비릿한 피냄새만이 진동한다.
강물에 씻겨 내려온 군사들의 몸은 서로의 팔다리를 얽어맨 채 거대한 덩어리가 되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다. 강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시신들은 마치 둑을 막아선 거대한 벽처럼 쌓여 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눈동자들은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고 벌어진 입술 사이로는 흙탕물이 흘러나온다. 강바닥 곳곳에 흩어진 파편들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지만 그 어떤 움직임도 생명력을 증명하지 못한다. 참혹한 현실이 강변 전체를 지배한다. 진흙탕 속에서 떨리는 손들이 하나둘 솟아오른다. 죽은 자들의 틈을 비집고 기어나오는 생존자들이다. 그들은 서로를 확인하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끝없는 시신의 행렬뿐이다. 을지문덕의 군사들이 강변을 따라 내려오며 생존자를 색출한다. 그들은 흙을 털어내며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숫자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 30만 명의 별동대가 강물에 던져졌으나 살아남은 자는 고작 2,700명이다. 2,700이라는 숫자가 강변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진다. 그것은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제국이 짊어진 거대한 몰락의 무게다. 생존자들은 넋이 나간 채 강가에 주저앉아 있다. 그들의 텅 빈 눈동자에는 30만의 죽음이 투영되어 있다.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생존율. 그 가혹한 통계는 전쟁의 참상을 숫자로 증명한다. 강변을 가득 메운 시신들 사이로 이 700명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그들은 살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기록을 안고 걷는 산 증인들이다. 을지문덕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묵묵히 칼을 거둔다. 강물은 여전히 붉게 흐르고 이 700이라는 숫자는 역사의 기록 속에 씻을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진다. 살아남은 이 700명의 군사들이 비틀거리며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들의 등 뒤로 사르하강은 핏물을 쏟아내며 제국의 몰락을 예고한다. 수나라의 화려했던 깃발들은 진흙 속에 처박혀 썩어간다. 전령들은 말의 고삐를 쥐어짜며 황급히 수도로 향한다. 그들이 전할 소식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30만 대군이 증발했다는 사실은 중원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이다. 황궁의 담벼락 위로 불안한 그림자가 들이온다. 수양제의 권위는 그날 강변에서 함께 익사했다. 백성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굴량미가 바닥난 창고에서는 굶주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제국의 심장부까지 닿은 패전의 소식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성벽의 굉음이 되어 울린다. 을지문덕이 쏘아올린 물길은 제국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냈다. 이제 중원의 하늘 아래 황제의 명령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굶주림과 반란의 불길이 화북 평원을 따라 번져나간다. 제국은 이제 멸망이라는 거대한 챔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워 대지조차 비명을 지르며 갈라진다. 을지문덕은 강변의 진흙을 밟으며 멈춰선다. 그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흑아이듯 셔진 적들의 시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이다. 흙을 파내고 그 위에 시신을 층층이 쌓아 올린다. 굳어가는 사지들이 기괴한 각도로 얽히며 거대한 탑의 형태를 갖춘다. 을지문덕은 그 앞에 서서 굳은 흙덩이를 밟아 다진다. 시신들로 만들어진 경관은 강바람을 맞으며 서서히 굳어간다. 그것은 승리의 전리품이자 침략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잔혹한 경고다. 을지문덕은 그 높이를 가늠하며 마지막 시신을 꼭대기에 올린다. 붉게 물든 강물 소리가 경관 주위를 맴돈다.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그 거대한 무덤을 응시한다. 이것은 단순한 시신 더미가 아니다. 제국의 오만이 짓밟힌 흔적이며 역사가 기록하는 가장 냉정한 마침표다. 병사들은 을지문덕의 뒤로 물러나 침묵한다. 오직 바람만이 쌓아 올린 시신 사이를 통과하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낸다. 을지문덕은 칼을 닦아 칼집에 넣는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승전지를 떠난다. 등 뒤로 거대한 경관이 핏빛 노을 아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다. 을지문덕은 경관의 거친 표면 위에 붓을 대지 않는다. 대신 날카로운 칼끝으로 굳어가는 흙과 살점 위에 글자를 새겨 넣는다. 획마다 붉은 액체가 배어나오고 글귀는 핏빛으로 번져간다. 이것은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다. 침략의 대가가 무엇인지 기록하는 역사의 증거다. 그는 비문의 마지막 점을 찍으며 칼을 거둔다. 글자들은 바람에 깎여나가며 대륙의 운명을 예고하는 비명처럼 남는다. 승리의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뼈와 살이 섞여 있다. 을지문덕은 그 비석을 응시하며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낸다.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전장의 잔해를 덮는다. 후세에 누군가 이 경관을 발견할 때 그들은 비문에 새겨진 참혹한 기록을 읽게 될 것이다. 승자는 영광을 얻었으나 그 토대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을지문덕은 뒤를 돌아보며 강물을 내려다본다. 강물은 여전히 붉은 빛을 띠며 흐르고 비문의 글귀는 태양 아래 선명하게 빛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잊혀진 자들의 비명이 층층이 쌓여 있다. 그는 비석을 남겨두고 발걸음을 옮긴다. 세월이 흘러 태행산맥의 험준한 바위산 위로 안개가 내려앉는다. 을지문덕의 발걸음은 이제 무겁고 느려졌다. 그는 산맥의 깊은 골짜기에서 어린 연개소문을 마주한다. 을지문덕은 품 안에서 낡은 가죽 두루마리를 꺼내 연개소문의 손에 쥐어준다. 그것은 단순한 병법서가 아니다. 비문 속에 숨겨진 미래의 암호가 적힌 지도다. 을지문덕은 연개소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산맥의 지형을 가리킨다. 적의 보급로를 끊는 법, 지형을 이용해 대군을 괴멸시키는 전략이 그 손끝에서 전수된다. 연개소문은 두루마리를 꽉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인다. 을지문덕의 어깨 위에 머물던 삼조고가 날개를 크게 퍼덕이며 하늘로 솟구친다. 검은 날개짓이 구름을 가르며 산맥 너머로 사라진다. 을지문덕은 자신의 비기가 다음 세대의 손으로 넘어갔음을 확인한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개소문의 어깨를 강하게 짚는다. 산맥의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며 차갑게 울린다. 을지문덕은 연개소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린다. 이제 연개소문의 시대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간다. 을지문덕은 산맥의 비탈길을 따라 천천히 멀어진다. 그의 발자국마다 흙먼지가 일고 산 정상에는 오직 연개소문만이 남는다. 연개소문은 두루마리를 펼쳐 바위 위에 고정한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종이 끝을 흔들지만 그는 손바닥으로 단단히 누른 채 비문의 암호를 읽어내려간다. 눈동자에는 산맥의 험준함이 서리고 손끝은 지도의 요충지를 따라 쉼없이 움직인다. 그는 바위 틈에 박힌 검을 뽑아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른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며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저 멀리 중원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연개소문의 뺨을 스친다. 그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문다. 을지문덕이 사라진 길목에는 이제 새로운 전운이 감돈다. 연개소문은 두루마리를 챙겨 품에 넣고 산맥의 정상을 향해 발을 내딛는다. 그의 등 뒤로 태양이 붉게 저물며 대륙의 지평선을 물들인다. 삼조고가 사라진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별빛이 쏟아진다. 연개소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파른 절벽을 오른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산맥 전체를 울리며 다음 시대를 향해 나아간다. 태행산맥의 정상에서 내려다본 고구려의 영토는 고요하다. 연개소문은 비기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와 군영의 중심에 선다. 그는 바닥에 놓인 지도 위에 붉은 깃발을 꽂는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대륙의 경계를 가른다. 장수들이 그를 향해 무릎을 꿇고 그는 말 위에 올라타 고삐를 강하게 쥔다. 말 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리며 행군이 시작된다. 그는 수나라의 패망이 남긴 폐허를 지나 당나라의 국경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다. 손을 들어 올리자 수천 명의 병사가 일제히 창을 세운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맥을 가득 채운다. 연개소문은 투구 아래로 강렬한 눈빛을 드러내며 전방을 가리킨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고구려의 깃발이 솟아오른다. 을지문덕이 남긴 비기는 이제 현실의 전략이 되어 대륙을 흔든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횃불을 밝히고 비문의 암호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그는 지도를 불태워 재로 만든다. 연개소문은 말의 옆구리를 차며 어둠 속으로 질주한다. 그의 뒤를 따라 수만 명의 기마대가 지평선을 넘어간다. 고구려의 새로운 시대가 비로소 시작된다. 연개소문의 기마대는 요동의 평원을 가로질러 거침없이 질주한다. 말발굽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지를 지식인다. 그는 고삐를 당겨 말의 속도를 조절하고 전방에 우뚝 솟은 성벽을 응시한다. 성벽 위로 고구려의 깃발이 솟구치며 바람을 가른다. 그는 말에서 내려 성문 앞에 거대한 바위에 손을 얹는다. 바위 표면에는 을지문덕이 남긴 비문의 흔적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연개소문은 칼을 뽑아 바위 옆에 꽂아 넣는다. 금속이 돌에 부딪히며 불꽃이 튄다.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창을 하늘 높이 치켜든다. 대륙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걷히고 태양빛이 성벽을 비춘다. 그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다.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당나라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연개소문은 품에서 비기를 꺼내 바람에 날려보낸다. 종이는 공중에서 흩어지며 대륙의 바람을 타고 흩어진다.
그는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강인한 의지를 다진다. 고구려의 성벽은 이제 대륙을 지키는 철옹성이 된다. 연개 소문의 그림자가 성벽 너머로 길게 드리워진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으로 다시 쓰이고 전설은 산맥을 넘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동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에 올라탄다. 연개 소문은 성벽 위에서 칼을 거두고 허리춤에 찬 비석의 파편을 꺼낸다. 그는 파편을 성벽의 틈새에 박아 넣는다. 돌과 돌이 맞물리며 묵직한 소리가 성벽 전체를 울린다. 그는 성벽 아래로 시선을 던진다. 수평선 너머로 당나라의 군대가 멈춰서고 그들은 고구려의 성벽을 올려다보며 주춤거린다. 연개 소문은 손을 뻗어 성벽 아래로 흙을 한 줌 쥐어 올린다. 흙먼지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며 바람에 실려나간다. 그는 다시 말에 올라타 성문을 나선다. 말발굽이 지면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대지가 진동한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성벽은 이제 고구려의 의지를 담은 거대한 비석이 되어 대륙의 중심을 지킨다. 하늘 위로 삼조고의 형상을 닮은 구름이 흩어지며 태양을 가린다. 고구려의 역사는 이제 대륙의 지형 그 자체가 된다. 병사들의 창끝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솟구친다. 연개 소문은 전방의 어둠을 뚫고 질주한다. 역사는 영원히 이어진다. 연개 소문은 말에 고삐를 놓아주고 대륙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간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흙이 굳어 단단한 길을 만든다. 그는 을지문덕이 남긴 비문의 마지막 문장을 읊조리며 땅바닥에 칼끝으로 선을 긋는다. 그 선을 따라 강물이 물길을 바꾸고 산맥이 진동하며 자리를 잡는다. 사르하 강변의 붉은 흙은 이제 고구려의 영토를 지키는 경계선이 된다. 그는 멈춰서서 동쪽을 바라본다.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그 자리에 고구려의 별자리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연개 소문은 손을 뻗어 별빛을 움켜쥐고 자신의 가슴에 새긴다. 대륙의 모든 바람이 그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그는 다시 칼을 칼집에 넣는다.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고요한 대지에 울려 퍼진다. 수많은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무릎을 꿇는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삼조고의 형상을 그린다. 연개 소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응시한다. 구름이 갈라지며 달빛이 그를 비춘다. 이제 고구려의 역사는 대륙의 지형 그 자체가 되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연개 소문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그가 남긴 발자국만이 각인된다. 연개 소문은 칼을 거두고 대지를 내려다본다. 그가 밟고 선 땅은 을지문덕의 비기가 스며들어 단단하게 굳어간다. 그는 손바닥으로 지면을 짚고 일어선다. 손끝에 묻은 흙이 바람에 날려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산맥의 능선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 꿈틀거리며 고구려의 경계를 확정짓는다. 그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사이로 삼조고의 형상이 선명하게 찍힌다. 연개 소문은 허리춤에서 낡은 비석 파편을 꺼내 바위 틈에 끼워 넣는다. 돌과 돌이 맞물리며 묵직한 마찰음이 대지를 울린다. 이제 고구려의 역사는 기록된 문자를 넘어 대륙의 지형 그 자체가 된다. 강물은 그의 의지를 따라 흐름을 바꾸고 바람은 그의 이름을 실어 나른다. 병사들은 창을 내려놓고 대지에 무릎을 꿇는다. 연개 소문은 고삐를 잡고 말에 올라탄다. 말발굽이 지면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대지는 진동하며 그의 길을 연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의 앞에는 을지문덕이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 있다. 역사는 대륙의 심장부에 영원히 각인된다. 연개 소문이 지나간 자리마다 대지는 새로운 맥박을 얻는다. 그는 말에서 내려 바위산 정상에 멈춰선다. 을지문덕이 남긴 비석 파편을 바위 틈 깊숙이 박아 넣는다. 돌이 맞물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산맥의 능선이 비석의 위치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고구려의 영토를 견고하게 굳힌다. 강물은 비석의 그림자를 따라 물길을 바꾸고 대륙의 중심은 이제 고구려의 기상으로 가득 찬다. 연개 소문은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난다. 비석은 바위와 하나가 되어 세월이 흘러도 깎이지 않을 형상을 갖춘다. 병사들은 창을 거두고 대지의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발밑에서 흙먼지가 솟구치며 거대한 삼조고의 문양을 대지에 새긴다. 연개 소문은 다시 말에 올라타 동쪽을 향해 달린다. 말 발굽이 땅을 칠 때마다 지면은 단단하게 응축된다. 그의 등 뒤로 을지문덕의 비기가 대륙의 지형과 완전히 결합하여 영원한 고구려의 경계를 완성한다. 연개 소문은 대륙의 끝자락 절벽 위에 멈춰선다. 그의 발 아래로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며 포마를 일으킨다. 그는 손을 뻗어 허공을 가른다. 바람이 그의 손끝을 타고 소용돌이치며 대륙의 기운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을지문덕이 남긴 비기의 파동이 대지의 맥박과 공명하며 지면을 뒤흔든다.
산맥은 그의 의지를 따라 굽이치고 강물은 고구려의 경계를 따라 새로운 물길을 낸다. 연개소문은 허리춤에서 낡은 비석의 조각을 꺼내 마지막 남은 바위 틈에 박아 넣는다. 돌과 바위가 맞물리는 묵직한 소리가 해안선을 따라 울려 퍼진다. 이제 대륙의 모든 지형은 고구려의 문장 아래 하나로 묶인다. 그는 말에 올라타 지평선을 향해 달린다. 연개소문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서서히 사라진다. 하지만 그가 지나온 길 위로 고구려의 기상은 멈추지 않고 뻗어나간다. 을지문덕의 의지와 연개소문의 결단이 하나로 합쳐진 땅 위로 고구려의 이름이 대륙의 심장부에 영원히 새겨진다. 을지문덕은 태행산맥의 거친 바위 위에 서서 연개소문을 마주한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비석 조각을 꺼내 연개소문의 손바닥 위에 놓는다. 돌의 표면이 연개소문의 체온을 받아 푸른 빛으로 달아오른다. 을지문덕은 손가락으로 공중에 궤적을 그리며 비문 속에 숨겨진 암호를 연개소문의 눈앞에 새긴다. 연개소문은 그 빛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고 그 순간 대지의 진동이 멈춘다. 을지문덕의 어깨에 머물던 삼조고가 날갯짓을 시작한다. 검은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킨다. 삼조고는 산맥 위를 선회하다가 구름 사이로 솟구쳐 올라 태양을 향해 날아간다. 을지문덕은 자신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연개소문을 바라본다. 연개소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에 찬 칼자루를 굳게 잡는다. 을지문덕은 나지막이 읊조린다. 이제 연개소문의 시대다. 연개소문은 뒤를 돌아 산 아래로 내려간다. 그의 발걸음마다 대지가 반응하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린다. 을지문덕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서서히 바위와 하나가 되어 굳어간다. 바람이 불어와 산맥의 능선을 훑고 지나간다. 삼조고가 사라진 하늘 아래 고구려의 새로운 기운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간다. 을지문덕이 서 있던 바위 위로 이끼가 덮이고 그의 형상은 산맥의 능선과 겹쳐진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지만 그가 딛고 선 땅은 고구려의 기운을 머금고 단단하게 굳어간다. 산맥의 골짜기마다 바람이 불어와 비문의 암호를 읊조리는 듯한 소리를 낸다. 연개소문이 떠난 길을 따라 고구려의 깃발이 지평선 너머로 펄럭인다. 대륙의 심장부에서 솟아오른 기상은 이제 멈추지 않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나간다. 강물은 그의 의지를 따라 물길을 바꾸고 비옥한 평원은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된다. 을지문덕의 시선이 머물던 곳마다 역사의 이정표가 세워진다. 세월이 흘러도 바위는 깎이지 않고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 대륙의 모든 지형이 고구려의 문장을 새긴 거대한 비석이 된다. 하늘을 뒤덮었던 삼조고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고구려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진다. 을지문덕은 대지의 일부가 되어 침묵하지만 그가 남긴 승리의 기록은 대륙의 물리적 실체가 되어 후대에 전해진다. 태행산맥의 험준한 봉우리들은 이제 을지문덕의 의지를 품고 거대한 성벽처럼 솟아오른다. 바위 틈새로 스며든 빗물은 강물이 되어 대륙의 혈관을 따라 흐른다. 강물은 굽이칠 때마다 승전의 기억을 지층 아래로 퇴적시킨다. 흙먼지가 날리는 평원 위로 고구려의 말발굽 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진다. 대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산맥의 능선은 고구려의 영토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고 깊은 계곡은 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자연의 요새가 된다. 을지문덕이 남긴 비문의 암호는 이제 바람의 결을 타고 대륙 곳곳의 바위에 새겨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위는 단단해지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의 모양이 삼조고의 날갯짓을 재현하고 태양은 고구려의 기운을 받아 대지를 비춘다. 역사는 이제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산과 강 그 자체가 된다. 을지문덕의 이름은 대지의 맥박 속에 녹아들어 영원히 고동친다. 모든 투쟁은 대지의 순환 속으로 흡수되고 고구려의 기상은 대륙의 물리적 법칙으로 남는다. 이제 대륙은 을지문덕이 쓴 거대한 서사시를 품고 나아간다. 태행산맥의 거대한 그림자가 평원을 가로질러 뻗어나간다. 산맥의 굴곡은 고구려의 국경을 따라 굳건히 자리를 잡고 계곡을 흐르는 물줄기는 대륙의 혈맥이 되어 쉼없이 박동한다. 바위마다 새겨진 승리의 흔적은 세월의 풍화에도 지워지지 않고 지층 깊숙이 각인된다. 이제 대륙은 을지문덕의 의지를 품은 하나의 거대한 성체가 되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산맥은 낮은 울림을 내뱉으며 고구려의 기상을 증명한다. 평원의 흙은 붉은 강물의 기억을 머금고 더욱 비옥해지며 그 위로 새로운 생명이 싹 튼다. 하늘의 삼조고는 태양의 궤도를 따라 대지를 굽어보며 고구려의 영토를 수호한다. 을지문덕의 시선이 머물던 곳마다 역사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그가 남긴 비기는 바람의 결을 타고 대륙 전체로 퍼져나간다.
침묵하는 산과 흐르는 강은 더 이상 자연물이 아니다. 그것은 고구려라는 거대한 서사시를 기록한 물리적 실체다. 을지문덕의 이름은 이제 대지의 맥박이 되어 영원히 고동친다. 역사는 종이 위의 기록을 넘어 눈앞에 펼쳐진 산과 강 그 자체가 되어 영원히 지속된다. 태행산맥의 바위 틈으로 스며든 을지문덕의 의지는 이제 연개소문의 발걸음을 따라 대지로 번져나간다. 그가 남긴 비기는 산맥의 능선을 따라 흐르는 바람의 소리가 되어 연개소문의 귓가에 닿는다. 연개소문은 굳게 닫힌 바위문을 열고 비문 속에 숨겨진 암호를 손끝으로 더듬어 확인한다. 대륙의 지형은 그가 딛는 곳마다 새로운 전략의 지도로 변모한다. 을지문덕이 쥐고 있던 삼조고의 기운은 이제 연개소문의 어깨 위로 옮겨 앉아 하늘을 향해 날갯짓을 시작한다. 사르아 강변의 붉은 기억은 지층 아래로 가라앉고 그 위로 연개소문의 시대가 솟아오른다. 산맥은 더 이상 과거의 승리를 기록하는 비석이 아니라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거대한 병기가 된다. 연개소문은 을지문덕이 남긴 비기를 가슴에 품고 평원을 가로질러 나아간다. 대지는 그의 발소리에 맞춰 진동하고 하늘의 구름은 삼조고의 형상을 그리며 길을 밝힌다. 을지문덕의 이름은 대지의 맥박 속에서 연개소문의 심장으로 옮겨가 영원히 고동친다. 을지문덕은 멈춰서서 연개소문의 어깨를 짚는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진 묵직한 기운이 연개소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을지문덕의 어깨에 머물던 삼조고가 날개를 펼치며 허공을 박차고 솟구친다. 검은 날갯짓이 태행산맥의 정상 위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하늘을 뒤덮는다. 을지문덕은 연개소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륙의 지도를 가리킨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마다 산맥의 맥동이 연개소문의 발끝으로 전달된다. 연개소문은 허리춤에 칼자루를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인다. 을지문덕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산맥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 연개소문은 홀로 남은 평원 위에서 삼조고의 비행을 지켜보며 칼을 뽑아든다. 강물은 그의 발치에서 소용돌이치며 새로운 방향으로 물길을 튼다. 을지문덕이 남긴 마지막 비기는 연개소문의 심장박동과 하나가 되어 대륙 전체를 울린다. 이제 고구려의 역사는 을지문덕의 손을 떠나 연개소문의 발걸음으로 이어진다. 삼조고는 구름을 뚫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고구려의 영원한 하늘을 수호한다. 연개소문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전장을 향해 발을 내딛는다. 을지문덕의 형체가 산맥의 안개 속으로 흩어진다. 이제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연개소문만이 홀로 남았다. 연개소문은 땅바닥에 떨어진 낡은 비기를 집어들어 품속 깊숙이 넣는다.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흙먼지가 일고 대지가 진동한다. 연개소문은 정면을 응시하며 발을 뗀다. 한 걸음마다 평원의 풀들이 그의 발자국을 따라 눕는다. 하늘 높이 솟구쳤던 삼조고가 다시 내려와 연개소문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검은 날개가 접히며 연개소문의 기운과 하나로 섞인다. 연개소문은 칼을 뽑아 허공을 가른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산맥을 타고 메아리친다.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부터 새로운 시대의 폭풍이 몰려온다. 연개소문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을지문덕이 남긴 길을 따라 그러나 자신만의 새로운 궤적을 그리며 전진한다. 대륙의 운명은 이제 연개소문의 소나기 안에서 다시 쓰인다. 연개소문은 나지막이 읊조린다. 이제 연개소문의 시대다. 그 외침과 함께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거대하게 회전하며 대륙을 덮친다. 연개소문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대지가 묵직하게 울린다. 그의 등 뒤로 태행산맥의 거대한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간다. 그가 손을 뻗자 공기 중에 흩어져 있던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길을 연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타고 연개소문의 심장으로 전달된다. 그는 멈추지 않는다. 고구려의 깃발이 바람을 타고 거칠게 휘날린다. 삼조고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대륙 저편까지 퍼져나간다. 연개소문은 정면을 향해 칼을 겨눈다. 칼날에 비친 태양빛이 눈부시게 번뜩이며 전장의 지평선을 가른다. 을지문덕이 남긴 비기는 이제 연개소문의 의지가 되어 대륙의 운명을 다시 쓴다. 고구려의 기상은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굽이치며 국경 너머로 뻗어나간다. 연개소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든다. 그의 발자국이 남긴 흙먼지 위로 새로운 역사가 쓰이기 시작한다. 고구려의 이름은 대륙의 지층마다 깊게 새지고 그 기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른다. 역사는 그렇게 연개소문의 발걸음을 따라 다시 거대한 흐름을 만든다.